주 52시간제 근로제로 잘 알려진 이 정부 노동 정책이 달라집니다. 주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관리를 해서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전민정 세종주재기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기자, 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오늘 이제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해가 쉽도록 미래 노동시장 연구의 역할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연구회는 올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진 전문가 논의기구입니다. 총 12명의 교수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들에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역할이 주어졌고요. 지난 5개월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 현장 방문과 노사 심층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전문가 집단인 연구회를 통해서 조언을 받아 이제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오늘 연구회가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개혁 과제로는 주 50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제시됐고요. 이는 즉 정부가 입법 과제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이제 연구회는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인 게 주 52시간제 개편입니다. 연장 근로를 주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관리를 해서 한 주에 최장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게 바꾼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네, 먼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행한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즉 하루로 따지면 8시간이죠. 여기에 주 최대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연장 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12시간만 더 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시장 변화나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노사 간 협의를 거쳐서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뿐만 아니라 월, 분기, 반기, 또 최대 연 단위까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컨대 연장 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도록 선택한다면 한 달치 연장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을 한 달 동안 필요할 때 몰아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기더라도 월, 분기, 반기, 연간 어떻게 따져봐도 평균 일주일간 근로 시간이 52시간 이하면 됩니다. 다만 연구에는 이렇게 제도가 개편되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기간에 따라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즉 분기 단위로 설정할 경우 총 연장 근로 시간을 원래대로 하면 156시간, 즉 52시간 곱하기 3개월 하면 156시간이 나오죠. 이 156시간의 90%인 140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반기 단위는 원래 연장 근로 시간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연구에는 근로시간 유연화 측면에서 3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업종에서만 근로자가 석 달간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를 모든 업종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네, 이 유연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보자면 뭐 사업주들이 상당히 반길 만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장시간 근로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뭐 보완 장치 같은 것도 거론이 됐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번 권고문에는 휴식 보장과 휴가 활성화 방안도 담겼는데요. 연구에는 월 단위 이상의 연장 근로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장기간 근로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하루 최대 13시간까지 회사에 있어도 현행 근로기준법상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대 근무 시간은 11시간 30분이 됩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 이상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을 전부 일해도 일주일의 근로 시간은 69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건강에 안 좋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야간 작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학자들이 다양한 방안들을 내놨습니다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저런 제도들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와 함께 호봉제를 축소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연구에는 해가 바뀌면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는 이제 청년들에게는 신규 채용의 기회가 줄어들게 하고 또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봤습니다. 때문에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 직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부는 직무 성과 평가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지원할 것을. 네, 연구에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가의 경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직무의 역할, 성과 숙련도 등에 따라서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현재 60세인 정년을 더 늘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연구의 권고가 앞으로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될 텐데 노동계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노동계는 우선 미래노동시장 연구에 내놓은 이번 공고문이 정부와 경영계의 입맛에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계를 부추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동 시간과 관련해선 그 노사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단기간 동안에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직무급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노동 시간의 이게 임금 격차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최저임금제를 이제 현실화해서. 네, 또 더욱 문제는 이미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노정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노동개혁 과제는 대부분 입법 과제이기 때문에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대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필요해 앞으로 추진하는 데 협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대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에도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 이번 연구의 공고문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말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